이번 시간에는 장비 점검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도장 장비 유지 보수의 3페이지부터 5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도장 공부가 너무나 즐거운 여자 김희진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도장계의 달인이시죠? 이재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되나요? 네, 오늘은 도장 장비 유지 보수 중 장비 점검하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장비 점검하기요. 장비 점검은 왜 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배웠겠지만 도장 작업에는 생각보다 많은 장비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장비나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작업 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작업물의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장비나 설비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비 점검 역시 도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겠군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학습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에어 장비 구비 조건과 점검 방법을 먼저 학습해야겠고요. 그리고 동력 장비 구비 조건과 점검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어 장비와 동력 장비의 구비 조건과 점검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네요. 도장 장비 유지 보수 중 장비 점검하기.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자동차 도장의 장비 점검하기. 오늘의 NCS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장비 점검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NCS. 선생님, 이번 시간에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는 무엇이죠? 오늘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장비 사용 설명서에 따라 흡진기의 백필터의 포집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장비의 관리 기준에 따라 장비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장비 사용 설명서에 따라 스프레이 부스 필터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장비 사용 설명서에 따라 동력 장비의 작동 부위 윤활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학습을 위한 선수 학습은 자동차 도료에 관한 기초 지식, 전기 기초 지식, 기계 기초 지식, 자동차 도장 이해, 도장 작업 환경 관리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번 시간의 핵심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어 구동 장비, 동력 구동 장비, 점검 진단 항목, 진단 보수 기기, 이력 관리입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도장 장비 유지 보수 중 장비 점검하기.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 시작해 볼까요? 도장 작업은 도장해야 할 대상물과 재료만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적절한 설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도장 작업에 있어서 설비와 장비 및 도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양질의 도장 품질은 다음 4가지 요소들이 올바르게 조합되고 상호작용할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호흡기 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압축 공기의 품질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한 도장 공정인 스프레이 작업에 있어서 압축 공기는 페인트를 이송해주고 미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샌딩 작업 시에는 샌더 회전력의 동력원이 됩니다. 작업 내용과 작업 도구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공기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적정 용량의 공기 압축기와 적정 구경의 배관을 통해 공기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HVLP 스프레이건을 사용할 경우 분무된 페인트의 입자가 곱고 풍성하게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많은 양의 공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적은 양의 공기가 공급된다면 의도하고자 하는 도장 품질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의 적합한 공기 공급량을 확인한 후 조건에 맞는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도구에 따라 요구되는 일정한 압력으로 공기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배관과 도구에 연결되는 호스의 굵기가 적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바의 공기가
내경 6mm의 호스로 10m 거리에 공급되는 경우 압력이 2.2바 낮아져 3.8바의 압력이 되는 반면 9mm의 호스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0.8바 낮아집니다. 도장 작업에 있어서 페인트를 분무한다는 것은 물리적 의미로 페인트와 공기의 혼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인트의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공급되는 공기 중에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양호한 도장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압축 공기는 주변의 공기를 흡입하여 압축하므로 먼지 입자가 흡입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틸 배관 내부에 형성된 녹이 공기와 함께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기 압축기 전단과 스프레이건 등 작업도구 전단에 적정한 필터를 장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도장해야 할 피도면에 물기나 습기가 있으면 도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듯이 공급되는 공기 중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도장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대기 중에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 일정한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각종 오일들을 사용하는 정비 공장의 공기 중에는 유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공기를 압축할 때 발생한 열이 차가운 철제 관로를 지나면서 물을 형성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축 공기 공급 라인에는 에어 드라이어 쿨러와 함께 유수 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수용성 페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작은 수증기나 유증기도 도막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한 결함은 대체로 클리어 코트 후에야 나타나므로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도장 마스터를 꿈꾸는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자동차 도장 실습을 해주실 이재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에어 장비 점검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장비라고 하면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에어 컴프레셔 이렇게 쏘는 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근데 이게 이 작업에도 또 필요한 어떤 기기라든가 장비, 재료, 자료 이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필요한 재료나 장비로는 장비 사용자 사용 설명서, 작업복, 장갑, 명걸레, 세척용 솔, 방진 마스크, 보안경 등이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뭐 청소를 하기 위한 어떤 도구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자, 그러면은 이것 말고도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네, 장비와 공구가 필요한데요. 멀티테스터, 청진기, 수공구, 충전식 작업 등 플렉시블 램프, 에어건 등이 있습니다. 청진기까지 필요합니까, 선생님? 이거 네. 병원에서 쓰는 거잖아요, 청진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장비를 관리하고 점검할 때도 장비의 이상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진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럼 뭐 이렇게 닌게르라든가 주사기 이런 건 안 필요합니까? 병원에서 쓰는 거? 네, 넘어가셨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에어 장비 점검하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공기 공급 설비의 구성 요소별 점검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공기 압축기를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드라이어와 에어쿨러는 공기를 압축하는 동안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고 유수분을 제거하는 장치로서 분리형과 일체형이 있으며 다음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에어 필터를 점검합니다. 압축 공기 중에는 대기 중의 수분과 먼지, 급유 시 압축 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수분 및 오일 입자 등과 같은 불순물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불순물 등을 제거하여 맑고 건조한 압축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어 필터는 에어 사용 도구는 물론 공합 기기의 고장과 오작동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장치입니다. 공기 압축기 후단에는 물론 배관을 통해 공급되면서 생성된 이물질과 유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에어를 사용하는 도구 전단에도 장착되어야 하며 특히 수용성 페인트를 스프레이하기 위해서는 유수 분리기와 미세먼지 등 입자를 걸러주는 정밀 필터와 함께 유증기 및 수증기를 걸러주는 활성탄소 필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에어 필터의 점검 사항은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 보조 탱크를 점검합니다.
에어 보조 탱크는 일정한 양의 압축 공기를 저장하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압력 탱크입니다. 압축 공기 생산량에 따라 용량이 정해지므로 압력 탱크의 안전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에어 보조 탱크의 점검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 공급 배관을 점검합니다. 압축 공기 공급 배관은 압축 공기 용량에 따라 배관 구경이 정해져 있는데요. 관로상에서 생성되는 유수분을 모으고 에어를 사용하는 도구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관의 구변은 0.5에서 1도가량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주 배관에서 연결되는 가지관은 100.5가지 모형으로 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없이 수평으로 배관이 되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유수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에어 공급 배관의 점검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어호스를 점검합니다. 에어호스는 용도에 따라 적절한 구경의 호스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특히 페인트 스프레이용 호스는 내경이 9m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공기가 흐르면서 생성되는 정전기는 도장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을 방지해야 하므로 무실리콘형으로 코팅 처리되어야 합니다. 에어호스 점검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레이 부스의 구비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장 작업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질 문제 중에 하나는 먼지인데요. 먼지 유입의 원인으로는 스프레이 부스 자체 구조물의 변형, 부스 내에 작용하는 부합, 극기측의 필터 오염, 부적합한 필터의 사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스프레이 부스는 그 특성상 가열 팽창, 냉각 수축, 소음 진동 등에 의해 비틀림 변형 가능성을 안고 있는데요. 구조물의 변형은 설계, 생산, 조립 방식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형 가능성은 용접 조립, 리벳 조립, 볼트와 너트 조립의 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부스 내부에서의 공기 흐름은 도장 작업 시는 물론 건조 시에도 전체 면적 어느 지점에서나 그 유속이 균일하여야 와류로 인한 페인트 분진의 날림 현상, 열풍의 집중으로 인한 도장 균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흐르는 속도와 함께 스프레이 부스 내부의 전후, 좌우, 상하의 온도 편차가 작아야 합니다. 특히 페인트의 종류, 도장 작업의 종류에 따라 설정된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고른 건조가 가능하며 균일한 도장 표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공기는 위로, 낮은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현상을 고려할 때 가열된 공기는 공기의 순환 방식에 따라 스프레이 부스의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가 크게 되는데요. 그러나 강제 순환 방식은 상대적으로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가 없게 됩니다. 스프레이 부스 내의 조명은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며 적정한 밝기와 조도와 태양빛에 가까운 색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색상 식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동차 보수 도장을 위한 스프레이 부스는 다음과 같은 작업 공정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업을 위한 공정 외에 스프레이 부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작업 효율과 설비 운영에 효과적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강화되지 않았던 때에는 5개에서 스프레이 작업을 했었는데요. 도장 품질 역시 저급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제품에 대한 도장 품질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도장 작업을 위한 스프레이 부스의 형태와 기능 또한 변화되어 왔습니다. 스프레이 부스는 공기 공급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로스 드라프트 부스입니다. 크로스 드라프트 부스는 송풍기가 스프레이 부스의 후단이나 측면에 설치되어 후면 또는 좌측면으로 공기를 불어넣고 전면 또는 우측면으로 공기를 배출하는 형태의 부스입니다. 두 번째는 세미다운 드라프트 부스인데요. 크로스 드라프트 형태가 갖는 불완전한 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한 스프레이 부스로서 천장을 통해 극기가 되고 측면
또는 후면 하단을 통해 배기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풀다운 드라프트 부스인데요. 천장면에서 공기가 공급되고 바닥면으로 공기가 배출되는 형태의 스프레이 부스로서 최근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부스가 이 방식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가열 방식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풍 간접 가열 부스인데요. 도막 건조에 있어서 열풍 가열 방식은 자동차 도장면 전체에 고르게 열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막의 표면으로부터 건조가 시작되므로 극가열 시에는 피놀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 타입의 버너에 의해 공급된 연료는 열 교환기 내부에서 연소되어 열 교환기를 데우고 공급되는 공기는 데워진 열 교환기의 외부를 지나면서 열을 가져가는 형태로서 연료는 경유, LPG,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풍 직접 가열 부스는 스프레이 부스로 공급되는 공기 통로에 직접 화염을 생성시키고 여기에서 연소된 열은 공기 중에 흡수되어 100% 스프레이 부스로 공급되는 형태로서 연통으로 배기되는 열 손실이 없습니다. LPG 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건조 부스는 도막 건조 이론상 적외선 건조 방식은 도막 하단의 철판으로부터 건조가 시작되므로 도막의 부착성이 우수하고 건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빛의 직진성으로 굴곡면이 많은 자동차 도장면 전체에 고르게 온도를 분포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열풍과 적외선 복합 사용 부스는 열풍과 적외선의 장점을 적용한 건조 방식으로 스프레이 작업 시에는 열풍을, 건조 작업 시에는 적외선을 이용하는 부스입니다. 도막 품질 향상과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병수씨, 이번에는 동력 장비 점검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동력 장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유, 동력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고무 동력기도 사용을 해봤고요. 동력 수상레저 기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력 뭐 모터가 달리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스프레이 부스에는 급기와 배기를 담당하는 모터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터를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점검하기. 예. 자,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재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재료나 자료로는 장비 사용자 사용 설명서, 작업복, 장갑, 명걸레, 세척용 솔, 방진 마스크, 보안경, 안전화, 안전모가 필요합니다. 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또 있죠. 예. 장비나 공구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할까요? 네, 장비나 공구로는 멀티테스터, 청진기, 수공구, 충전식 작업 등 플렉시블 램프, 에어건,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청진기가 필요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링겔은 안 필요하죠? 네. 또 넘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력 장비 점검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레이 부스의 구성 요소별 점검 사항을 살펴보면 부스 본체를 점검하는데요. 그 수행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닥 구조물을 점검합니다. 스프레이된 페인트가 가장 많이 접촉되는 부분이어서 오염이 심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바닥 구조물을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출입문을 점검합니다. 차량 출입문은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부스 내에 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특히 비상시 작업자가 쉽게 부스를 빠져나올 수 있는 안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 출입문을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명장치를 점검합니다. 스프레이 부스 안의 조명장치는 도장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명장치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공간에 장착되기 때문에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화재를 방지해야 하며 라미네이팅된 유리나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명장치를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천정 필터 프레임과 필터를 점검합니다. 천정 필터와 구조물은 분진의 유입을 차단해야 하는 스프레이 부스의 요구 조건상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천정 필터 프레임과 필터를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벽체를 점검합니다.
스프레이 부스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벽체는 송풍과 가열, 팽창, 진동 등에 견뎌야 하므로 유연해야 하며 기미를 유지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벽체를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스 본체 점검이 끝나면 공조장치를 점검합니다. 스프레이 부스 내부에서 필요한 풍속을 유지시켜주는 송풍기, 필요한 온도로 열을 올려주는 가열장치, 공조장치는 먼저 송풍기와 모터를 점검해야 합니다. 송풍기와 모터를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너와 가열 방지 센서를 점검합니다. 버너와 가열 방지 센서를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 교환기를 점검합니다. 열 교환기를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이클 댐퍼를 점검합니다. 스프레이 부스의 기본 공정은 일반적으로 스프레이, 프레시 오프, 건조, 냉각으로 이루어지며 작동 방식은 공합 실린더 방식과 서브모터 방식이 있습니다. 사이클 댐퍼는 각 공정에 따라 공기의 흐름을 변경, 조절하는 장치로서 스프레이, 프레시 오프, 냉각 시에는 외기가 100% 들어와서 100% 외기로 배출되며 오븐 시에는 유증기의 배출을 위해 85%의 공기가 순환되고 15%의 공기는 극기되고 배출되어야 합니다. 사이클 댐퍼를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극기 1차 필터를 점검합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되거나 순환되는 공기를 1차적으로 걸러주는 필터로 일반적으로 포켓형 필터를 사용합니다. 천정 필터의 오염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점에서 극기 필터의 점검은 매우 중요하므로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출공기 오염 방지 장치를 점검합니다. 배출공기 오염 방지 장치는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분진을 포집하는 필터와 유기용질을 흡수하는 활성탄소 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극기 및 배기 공기량에 따라 적절한 단면적을 확보해야 배출 공기의 압력 저항이 걸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배출 공기 오염 방지 장치는 먼저 송풍기를 점검합니다. 송풍기를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기 2차 필터와 활성탄 필터를 점검합니다. 배기 2차 필터와 활성탄 필터를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장치를 점검합니다. 제어 장치는 먼저 동력 공급 장치를 점검합니다. 동력 공급 장치를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어 장치를 점검합니다. 제어 장치를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도 센서와 압력 센서를 점검합니다. 온도 센서와 압력 센서를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축 공기 공급 설비의 구성 요소별 점검은 공기 압축기를 점검하고 에어드라이어와 에어쿨러를 점검하며 에어 필터를 점검합니다. 에어 보조 탱크를 점검하고 에어 공급 배관을 점검하며 에어 호스를 점검합니다. 샌딩 시스템의 구성 요소별 점검은 샌더를 점검하고 흡진 호스와 서비스 스테이션을 점검하며 샌딩 아암과 슬라이딩 레일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흡진 시스템을 구성 요소별로 점검합니다. 스프레이건의 구성 부품별 점검은 노즐과 에어캡을 점검하고 페인트 양과 에어 압력 및 패턴 조절기를 점검하며 방아쇠와 건 핸들 및 페인트 컵을 점검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장 작업 환경 관리 중 장비 점검하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장비 점검하기. 정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도장 작업은 다양한 장비와 기기 그리고 재료가 잘 조화될 때 완성도 높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비나 기기는 잘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갑자기 오류가 생기거나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부분의 점검 사항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어느 한 부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배운 장비 점검하기 잘 숙지하셨나요? 꼭 기억하셔서 안정적인 자동차 장비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